반갑습니다. 연말이고 1일인데 오늘 얼마나 나오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100여 분은 나오시겠지. 많이 나오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송년회도 좀 하시고 그랬을 텐데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또 나와야죠. 저는 지금 청와대 앞에서 오늘로써 556일차 1인식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문제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교조 법외 노조 취소하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556일차 1인식을 하고 있고요. 세월호로 함께 한 것은 한 5개월 됩니다. 지난 7월 여름방학 때부터 전교조 선생님들께서 세월호 진상규명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 여름방학 때 방학 중이라도 청와대 앞에 피켓팅이라도 하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인 그런 교사들이 계셔서 저도 퇴직교사로서 나도 같이 동참해야 되겠구나 해서 세월호 피켓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3년이 제 되고 있는데 아니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저 운동한 지 시민운동 여러 가지 운동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민주화 운동한 지가 이 세상이 이렇게 참 달라지지 않는가 하는 게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또는 해년마다 좀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약들 많이 했었죠. 조금 전에 정교조 보행을 취소하겠다고 약속했었고 비정규직 재료시대 만들겠다고 약속했었고 근데 지금 뭐 톨게이트 노동자들도 여전히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거리에서 넘어지고 있고 또 영남대 우리 박문진 노동자는 고공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년 전에 쌍용자동차들 정예고 와서 파업을 했고 그래서 많은 동이 해고됐고 10년 동안 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모두 복직시켜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이 한상균 동지를 포함한 47명 해고자들이 복직의 부푼 꿈을 안고 기다리고 있었죠. 또 어떤 동지들은 지방에 있다가 지방에서 살다가 어디 직장 다녔다가 다 정리하고 평택으로 다시 집으로 옮겨서 복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벼락입니까? 24일날 소위 기업노조, 어영노조하고 합의했다는 노사합의라고 하면서 발표한 게 휴직 무제한 연장한다, 무제한 연기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또 우리 쌍차 동지들, 많은 동지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는데 지금 노심초사 참 불안합니다. 또 이 40년 동지들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노동자 민중이 좀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뭐 김용균 어머니도 여기 계신다마는 비정규직 정말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전 문제 역시 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깊이 있게 새기고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2014년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아이들이, 또 우리 동료 교사들이 바다에 수장되고 있는 걸 이 전교조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전교조의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전교조 조직과 무관하게 세월호 이대로 두고 올 수 있나? 이 박근혜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박근혜 퇴진을 정말 요구하는 그런 그 선언을 시국사를 하자. 그래서 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43명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징계를 강화하고 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안으로. 그 이후에 43명이 실수한 이후에 더 많은 우리 전교 선생님들이 우리도 하겠다. 이게 자발적으로 또 나섰고, 더 나가서 이제 조직이 움직여서 몇만 명이 함께 시국세를 정화했고, 그 이후로 교수들 여러 단체들이 박근혜 퇴진 이런 그 선언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나마 43명이 움직인 게 그래도 조금은 힘이 되었나 모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별 달라질 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던 시국선 논문을 다시 한번 얘기 들려드리면서 인사에 가져갈 겁니다. 근데 내용이 이름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문재인 퇴진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시국선언, 세월호 침몰로 희생당한 이들을 추모하고 가족들의 슬픔과 분노에 함께합니다. 이 구명조끼 기다리라, 헬리콥터 왔대, 기다리라 해놓고 아무 말이 없어. 그리고는 배 안에 갇혀있던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배는 가라앉고 있지만 아이들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구명조끼를 챙겨주고 위로하면서 곧 구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왔고 기다리라 했으니 기다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라 해놓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와주질 않았습니다. 기다림의 공포로, 절망으로, 살려달라는 절규로,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그림으로 이어졌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힙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한 청소년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목숨을 걸었다며 청와대에 글을 올려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취임식에서 국민 앞에서 준수하겠다던 그 헌법을 어긴 대통령,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규제 완화로 철도, 병원, 학교를 비롯한 공공부문을 인용하여 국민의 공공 안녕을 해치려는 대통령, 세월의 침몰에 대한 유체이탈 책임의 피가 전부인 대통령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어떤 시민은 애타게 구조를 요청했을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람을 살리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부의 수반으로 책임조차 질 줄 모르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함께하는 이들이 모두 나서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각 그 유가족들은 왜 한 명도 구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분을 물론 근본 책임을 박근혜 정권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가재난 시 모든 정보는 온 국민이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재난을 한시와비 극복해야 하는데도 박근혜 정권은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보도자를 연상케 하는 언론 통제 문건을 통해서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던져주고 언론은 그저 받아 쓴 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는 유언비어로 취급하고 언급조차 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는 구조했다던 배 안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고 늑장 구조의 책임은 해경과 행정부서, 민간 구조업체 플래스로 몰아가지고 꼬리자리 하고 사람 생명보다 이윤, 돈을 우선시하는 자본의 탐욕은 선장과 선원, 청해진 해운 소유주와 그 일가의 부도덕성 파헤치기에 묻혀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후 선장의 행태를 두고서 살인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박근혜 정권의 무기나에 방주 속에 발생한 살인행위는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교사인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최근 교육부는 세월호 관련 추모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전국 모든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향한 희생자 가족과 온 국민의 분노를 오직 추모 분위기에서 가두고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희생당한 이들이 추모 속에 다시 살아오는 것이 두려워서 억지를 써서라도 막아보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정권의 묵인 방조와 자본을 탐내기 만들어내는 참사가 어디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 뿐이겠습니까? 용산, 평택 쌍용자동차, 밀양 등에서 그리고 삼성, 현대 등 자본의 이윤 앞에 산재로 살아가는 노동량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자본이 정리하고 비정규직 노동, 대학 학자금, 생활고, 입시 경쟁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일은 또 얼마나 됩니까? 구조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던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정권을 향해 책임을 묻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한다는 대통령의 후화무치한 책임의 피를 보면서 아직도 상사수차 오르는 이들이 춥고 어두운 배 안에 갇혀있는데도 치유와 대처만을 먼저 강조하는 언론이 잊어달라는 노골적인 주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찌합니까? 또 제자의 목숨을 건 용기 앞에 교사인 우리는 도대체 어찌합니까? 교사들에게 존재 이익이고 한때 존재 이익이 됐던 이들이 살기에 죽어가는 삶 앞에 교사인 우리는 어찌합니까? 희생당한 이들이 다시 오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오는 날은 자본의 탐욕이 멈추고 정권이 더는 국민 앞에 불륜하지 않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언론이 정권과 자본의 나팔수가 되어 그들이 받아쓰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자금이 없어서 먹고 살 앞날이 불안해서 아이를 끌어안고 점점 근무하다 죽지 않아도 되고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더 이상 입시 경쟁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끼를 발산하며 스스로 인간으로서 살아나는 우뚝 서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는 길에 박근혜 정권은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퇴진해야 됩니다. 이에 교사인 우리는 교사의 존재이었던 모든 이들이 다시 살아와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환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의 탐욕을 저지하고 무능과 무책임, 모렴치, 희망과 교만에 가득 찬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합니다. 앞으로 살아있는 날이 더 이상 부끄럽거나 욕되지 않도록 함께 나설 겁니다. 2014년 5월 14일 34년 고맙습니다.